지금 비슷한 급이 벌어지면은 국가 재난이에요 진짜. 그리고 리튬 전지 다 터져. 전선망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한 23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다 망가진 거죠.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의 쉴드로 방향은 튼다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몇 시간 정도는 항공기를 띄우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딜레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떠 있는 항공기들한테는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비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못 날라오게 막는다. 요거는 방법이 없죠. 불가능하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억 배와 맞먹는 위력을 지닌 초속 750km의 폭풍이 발생한다면 우리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아니고요. 2024년 올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태양 폭풍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태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몰랐던 태양에 대한 모든 것 오늘 과장창에서 풀어놓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사는 세계 창피의 이독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태양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더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요. 태양. 선.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의 태양.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으로 태양과 가장 친한 분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반갑습니다. 시간에 또 말씀하셨지만 네. 태양도 항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태양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과장창 유튜브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요. 네, 정말 막강한 위력을 지닌 태양 폭풍이 2024년 올해잖아요. 네네. 지구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가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네. 만약에 최대치의 그 태양 폭풍이 몰려온다면 그 위력이 대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인류가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멸망은 아닌데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모든 것 약간 우리의 지금 혈관에 흐르는 피 같은 게 뭐냐면은 전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기 없이 못 살지.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야. 전기가 EMP처럼. EMP처럼 지구가 통째로 EMP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사실은 2012년도에도 네. 태양 폭풍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마야의 2012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를 계속 말하네. 그리고 되게 옛날 포인트야. 다 보면. 근데 그럴듯하잖아. 어. 그죠? 그때 그게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다행히 지구에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아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라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네. 전기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못 살아. 정전 사태 때 텍사스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기 없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뭐 우리 하다못해 뭐 환자분들 전기로 그럼. 수많은 뭐 그 의료 장치, 연명 장치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위험할 것이고.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위성 통신 다 끊겨요.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위협에 그럼요. 큰 그렇죠.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과장창 못 듣잖아요. 못 근데 이 봐봐. 태양 폭풍이랑 전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그러네.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은 드릴 건데 만약에 정말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네. 일단은 전기가 다 끊길 거예요. 전기 안 되고. 최악으로 잠깐 정말 끊기는 겁니까? 망가지는 겁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못 써요? 영원히 못 쓰지는 않을 거예요. 복구는 하겠죠. 복구는 하는데 시스템 자체들이 다 망가졌으니까 오래 걸리겠죠. 전기 없으면 뭐 충전 못 하죠. 냉장고에 음식들 핸드폰만 안 돼도 난 미쳐버리는데. 그렇지. 어떡하면. 심지어 화장실 변기에 물도 안 내려갈 걸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다 펌프질을 하는 거 돌고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 됐거든요. 인터넷이고 교통이고 다 마비되고 SNS 못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물어보질 못해. 뭐 가족한테 뭐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겨? 지갑에 현찰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요즘은 없잖아. 카드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해? 다 거지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제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통장 잔액이 아니, 기록이 사라지잖아. 기록이 그래. 무의미해지는 거잖아. 내 지금. 돈이 다 없어지는 그 거야. 우리 다 이제 빵원 거지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제일 원시 손해일까?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더 위험한 거는 우리는 막 없어졌다고 막 불편할 수는 있는데 막 당장 목숨의 위험이 있는 건 그렇지는 아니잖아. 않죠. 네. 그런데 우리 전 세계 하루에 떠 있는 항공기가 한 10만 대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 다 추락하는 거? 거기에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이동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한 하루에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아, 네. 떠 있는 사람들 GPS 안 돼. 공항 못 찾아. 어떻게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착륙 시 전자 장비 다 안 돼. 그 조종사가 거의 초인의 힘을 발휘해서 안 되죠. 그 유압 장비도 유압 장비도 다 전기 장비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 영원히 떠 있을 수도 없는 거지. 다 떨어지는 거지. 다 떨어지는 거죠. 추락해야 돼? 엔진 멈추고. 어머머. 김포 제주 구간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이죠. 구간이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벌써 몇 대 떨어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재난 영화 같네요. 하늘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근데 이게 일어난다고요, 지금? 아니죠. 이거는 정말 최악을 가정을 한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태양 활동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것이 네. 인류를 멸망시킬 뻔한 과거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탑5를 봤더니 조사를 봤더니 네. 탐보라 화산이라고 하는 정말 초화산이 있었습니다. 그거 있었죠. 흑사병. 흑사병. 진짜 뭐 인구의 4분의 3이 지어진 도시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쿠바 미사일 사태. 아, 왜냐하면 진짜. 그것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요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그렇죠. 갔었죠. 그래서 네. 한 발 물러서는 게 누구냐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도 어마어마했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많이 그 다음에 뭐냐면 태양 폭풍 사건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로 꼽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게 SF가 아닙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언제- 사과와 언제요? 함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최악의 상황. 우리가 이 태양 폭풍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재난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재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봐서 200년 네. 전만 하더라도 아 그땐 몰랐다. 전자기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기 뭐 없어도 1800년대 초 17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건 재난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원래 전기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썼던 전기들이 응. 두꺼워서 응.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타지를 않아. 응. 그런 아날로그 느낌은 그때 뭐 전구 좀 끊어졌겠죠. 그리고 그냥 불 밤에 좀 못 켜는 정도. 그러면 생각보다 잦을 수 있네요. 주기가 나쁘지 200년일 않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1900년대보다는 19세기 후반에 네. 1859년도에 네네. 이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8월 이제 말에 네. 캐링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전복 깔려 있고 그쵸. 바다에다가 막 해적 케이블 설치하고 막 이때거든요. 유럽은 장난 아니야. 유럽은 그때 장난 했어. 아니었어요. 그걸 그냥 설치를 검은도에다가 했어요. 설치했잖아. 그거를 이제 하고 막 전보 치려고 그거 네. 다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타버린 거예요. 어머. 전 세계에 있는 케이블 선이라는 선이. 그러니까 인류가 뭔가를 관측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는 역대급이죠. 근데 그때까지 였겠지. 가장 인류 사상 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측한 이래로 뭔가를 인지한 이래로 최대의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뭔가 깔려 있는 그치. 이 전력망은 있었죠. 전력망이라는 전선망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한 23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다 망가진 거죠. 엄청났었어요. 그럼 뭐 전산망 같은 거 당연히 마비됐을 그치, 거고. 다 끊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전자와 전기가 달라요. 그쵸. 전자 제품 그때는 없었던 거지만 네. 전기 제품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강력한 폭풍은 한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잦은데요? 그러면 잠깐만 그게 1859년이었으니까 2300년쯤에 다시 오는 거네. 확률적으로 그 근방에. 그렇다면 지금 2025년, 2024년에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아니 근데 항상 태양 활동이 높을 지점에서는 이런 얘기가 한 10년에 한 번씩 돌아. 한 번씩 돌아. 설화처럼 올해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전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왔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주 두꺼운 케이블로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작은 회로 기판을 쓰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거 웬만하면 안 망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망가지고 막 전신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거의 이제 과열이 된 거잖아요. 그 갑자기 확 하는 그 전자기 유도가 너무 커갖고 네. 지금 비슷한 급이 벌어지면은 국가 재난이에요, 진짜. 그렇죠. 다 망가져요. 어. 그리고 리튬 전지 다 터져. 아니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태양 폭풍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태양 폭풍, 태양에서 발생하는 폭풍이라는 소리일 텐데 어떻게 지구에까지 이런 큰 그러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일단 태양 폭풍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태양 그릴 때 이렇게 밖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지. 해가지고 그리잖아요. 햇님이 햇님 이렇게. 있는 네. 모양처럼 네네. 요 바깥에 뾰족뾰족한 부분 네. 가시 같은 이런 거. 거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거기서 불타오르면서 거기서 강력하게 폭발이 빡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뭐 뿜어내듯이 응. 물질들을 그 태양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쫙 뿜어내요.
그게 보통 양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질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라고 그래서 C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물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태양 폭풍이라는 건 이제 그런 폭풍이 나오면서 그 물질들을 뿜어내는 거를 말을 하는데 네. 태양은 보통 거의 매 초당 거의 100만 톤의 물질들을 그냥 뿜어내요. 그러면서 영향을 항상 주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지구 자기장이 그걸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양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플러스야.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극이 있다는 거죠. 네. 극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물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쫙 오면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전작이니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북극은 사실은 S 그거고 남쪽이 N인데 우리 그런 그 이미지 많이 봤잖아요. 초등학교 뭐 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막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미지 봤잖아요. 철가루처럼 뭐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네. 근데 이게 강력하게 정말 어떤 그 태양에서 흑점 같은 게 요즘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불안정해지면서 팡 하고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폭풍이 강력하게 지구를 향해 오면은 거기에서 나온 물질들이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요. 뿔뿔뿔뿔뿔 이러면서 이제 그 플러스들이 막 오면서 그게 지구로 들어오면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거기에 다 뭐 합선이든 뭐 이런 것들 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래서 흘러야 되는 게 흐르지 못하고 바깥으로 튀고 합선되고 그다음에 초과 이상의 뭐 그 전하들이 떨어지면서 발전소 이런 데들은 다 영향을 와서 꺼지고 다 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은 그러니까 근데 양성자를 뿜었는데. 그러니까 왜 뿜어내는 데가 아니라 별은 원래 그래요. 상성이 문제야. 왜 이렇게 위험해. 무서운 존재. 그래서 안 그래도 큰데. 요 흑점이 많아지는 게 한 11년 주기로 흑점이 그거 많아지는데 들었었어요. 원래 24년도는 아니고 25년도, 26년도 정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조금 빨라져서 요즘 태양 활동이 많아져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론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그런데 정말 역대급 규모로 엄청난 폭발이 하필이면 또 지구 쪽으로 가서 확 하고 쳐서 지구 자기장 정도는 말끔하게 걷어내고 마구 쏟아져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건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구로 왔을 때 위성들 통신이 안 되고 막 GPS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난 GPS 안 되면은 큰일 나 못 살아. 지도 내비 안 봐야죠. 되고 우리 지도 봐야 되고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옛날에는 길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지도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종이 지도. 맞아요. 그 차사연 줬어요. 맞아. 얼마나 옛날 진짜로 사람이야. 줬어. 진짜가 있어. 그래서 어디 갈 때 나도 안 받아봤는데 그거는 나도. 지나서 그러면은 이거 자기장 이게 지구에서 자기장을 막아주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을 순 없다. 맞다. 그렇죠. 인간이 나서서 우리 태양 폭풍 이거 막아보자. 태양 폭풍의 그 아예 양성자만 뭐 어떻게 막는 방법 없어요? 쉴드를 쳐야 되나? 쉴드.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맨날 태풍 오니까 태풍 막아보자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 맞아요. 이러니까 확 와닿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 오면은 그 왜 거실 유리에 X자로 테이프를 그러니까 대비는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대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가림막 설치하는 건 안 돼요? 아주 얇은 금속 가림막을 하면 기본적으로 대전 입자가 그러니까 망가지겠지만 그 가림막을 망가뜨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영향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돼 있는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뭐 가림막을 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우주에다가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저 밖에다가 그 푸른색 이렇게. 천 있죠? 그거 항상 치는 내가 거죠. 생각하는 거 이상해. 그럼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언제 온다라고 알 수는 없는데 오는데 한 이틀 최소 이틀 빛은 정도 아니니까. 빛은 아니니까 네네. 물질이 날라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날라오기 때문에 알 수는 있어요. 이게 관측하면 보이긴 보이나 보죠. 보이죠. 예, 태양 관측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항상 태양을 모니터하는 시스템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전 세계에 다 갖춰져 있고 네. 근데 심지어는 오로라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오로라가 생기는데 오로라 예측해주는 포캐스트도 있어요. 오늘 언제 세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의 쉴드로 방향은 튼다든지 어떻게 할 그치. 수는 없지만 그치 너무 강한 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태양 전지판이 계속 다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과부하 그러니까. 걸리니까. 그렇지.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변전소나 변압기들도
뭐 쉴드 프로그램들이 있을 있겠죠. 거예요. 어느 정도. 어. 그거를 조금 가동하고 생산량을 줄여서 뭐 영향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준비는 할 수 있겠죠. 몇 시간 정도는 항공기를 띄우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딜레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떠 있는 항공기들한테는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비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못 날라오게 막는다. 요거는 방법이 없죠.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아까 흑점이 많아지게 되면 활동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관측하고 이제 흑점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게 딱 보였다면 이제 그러면 경보가 쫙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계속 보고 있나요? 흑점을 계속 보고 있어 모니터링을? 아 모니터링을 계속 보는 게 누가 보는 거는 아니고 터지면은 알람이 오는 시스템인 아. 거지. 감시 센터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요런 태양 흑점 폭발, 네. 태양 폭풍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다.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뭐 태양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뭐 퍼졌다. 근데 요거는 연관성은 검증이 된 바가 없어. 아 근데 말은 근데 있다. 마침 그때들이 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죠? 그 이유는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없는데 그거는 그 우연히 시기가 그치 겹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거고. 맞아. 이거 없다고 함부로 말하기 힘든 게 뭔가 역학적인 관계가 지금 철저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흑점이 태양풍이? 많아지게 되면 하다못해 공기에 이온화가 심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폐가 약해진다 이런 것들도 뭐 맞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맞아, 거죠. 맞아요. 재밌는 거 보면은 그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오로라가 진짜 밝았다 그래요. 오 태양풍이 폭발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예보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통신 시스템이 잘 안 된다 그렇지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가 빨리 안 된다.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 지금 있더라고요. 침몰한다고 하는데 이제 통신이 안 돼. 근데 그렇지. 오로라가 밝았다는 건 기록에 남아 있어. 오.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런 근거로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때는 눈으로 보고 피했는데 만약에 진짜 레이더를 사용하는 지금 세상에서는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정말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창이니까. 네. 처음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 연관관계들을 해보고 태양을 관측을 할 수 있는 필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태양을 많이 관측을 해왔는데 네. 그 태양 활동하고 정보가 잘 안 되는 것들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고 이제 태양을 더 면밀히 관측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전에는 그냥 보는 걸로만 관측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태양 탐사선을 직접 보내죠. 말이 안 관찰하게. 되잖아요. 왜? 다른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데 어. 태양은 너무 뜨거워. 거기 착륙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그 근처 가면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뜨겁긴 뜨거울 것 같아. 진짜 뜨겁죠. 응.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는 아니고 크게 궤도를 돌면서 잘 멀리서 이렇게 째려보는. 뜨거워졌다가 저 멀리 나가서 식혔다가 아 귀여워. 왜냐면은 너무 뜨거우면 맞아.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계속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최첨단 세라믹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고온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물질들이 네네. 그런 것들로 이제 보호막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관측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관측은 해야 되니까 솔라 탐사, 솔라 오비터라든지 뭐 파커라든지 이런 탐사선들이 직접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작년 3월에는 그 파커라고 지금 태양을 계속 가면서 관측하고 있는 탐사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이제 태양의 최고로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줄 건데 태양으로 바로 가면은 약간 중력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시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파져 있잖아. 네. 그러면은 파져 있는 홈에 구슬을 이렇게 돌리면은 돌면서 뱅뱅뱅뱅 돌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본 적 있죠. 네네네. 근데 거기다 그냥 구슬을 그냥 넣어봐. 그러면 그냥 그러고 싶더라, 일자로 나는. 뚝 떨어지지. 우리가 옆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집어넣어서 놓으면 뚝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탐사선도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 그냥 어떻게 완전- 조정이 안 돼. 그치, 물론 태양 탐사선을 뜨겁게 했으니까 식혀야 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태양을 관측을 하기 위해. 주위를 뱅뱅 도는 정도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죠.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직선 보내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도예요 거기? 그거 엄청 뜨겁죠. 근처에만 가도. 왜냐면은 태양이 되게 특이한 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네.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겉에 이렇게 활활 타는. 몇백만 도가 돼요. 표면 온도는 5,500도 뭐 이 정도, 5,800도 뭐 정도인데 그 정도 되는데 왜 코로나가 더 뜨거운지 모르겠어.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태양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온도가 덜하다. 맞아. 어. 그게 그런데 되게- 지금 이 파커가
진짜 어디까지 가까이 가요? 아 파커가 금년 이제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아, 네. 한 600만 킬로미터 되게 멀어 보이잖아. 600만 킬로미터. 600만 킬로미터면은 야. 지구하고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600만 킬로미터면 엄청나게 먼 진짜.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 파커 탐사선의 그 모토가 뭐냐면은 터치 더 선이에요. 태양을 터치한다. 네, 근데 네. 그 정도 거리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가까이 가요. 네? 그때 거기까지 가면 앞머리에 그러니까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고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1000도, 1500도 가까이. 약간 우리가 오차를 500도 줘서 그렇지 100도만 줘도 물이 끓는데 그러니까. 오차를 500도 줘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1500도. 잠깐이라도 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끊임없이 그 온도에 노출되는 거를 버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궤도도 그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플라이바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멀어지면서 식히고 이제 뜨거워지러 가는 길인 거지 지금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탐사선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명확하게 안 밝혀진 건데. 그쵸, 그쵸. 태양 표면 온도보다도 그 바깥쪽이 이제 빗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빗덩어리는 아니고 그 뾰족뾰족 이렇게 거. 나오는. 코로나 그렇죠, 부분. 코로나. 이거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왜 바깥이 더 높은가?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런 메커니즘 왜 더 뜨거운가가 좀 정확하게 이론적인 걸 넘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걸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네. 파커 덕분에. 네. 이 태양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동그랗게 한번 그린 다음에 겉에 이렇게 띡띡띡띡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 띡띡띡띡이 코로나인 거고 중간에 요 부분 가운데. 뭐라고 네네. 부릅니까? 핵? 핵이라고 내부, 하나요? 내부 이렇게 하는데 그 겉에 코로나가 온도가 훨씬 높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대 난제이면서 최대 미스터리예요. 아직도 풀지 못한.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이론들은 있기는 해요. 네. 아까 우리 태양 폭풍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태양도 흑점이 자기장이 센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네. 거기에 온도가 높아지지 못해서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흑점인데 그럼 그 흑점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온도가 불균일하다. 불균일하다. 그런데 그 흑점이 많이 생기면서 자기장이 왜 우리 지구처럼 예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표면에 부분적으로 그래요. 계속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럼 뭐 지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막 이렇게 꼬이고 그러다가 다시 합쳐지고 막 이러면서 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열이 아마 전달이 되면서 코로나가 더 뜨거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유체잖아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유체잖아요. 네. 기체 덩어리잖아요. 네. 기체 덩어리인데 그 안에 내부가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기체 내부가. 그러면은 그거 알아요? 물을 믹서기에 돌리고 한 30분 돌리면은 끓어요. 아, 뜨거워지죠.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이론으로 그런 걸 파동 가열이라고 그러는데 파동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그 마찰력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열이 점점 전달돼서 그 바깥에 코로나가 오히려 더 뜨겁게 되는 거다. 저는 가능할 것 같은 게 그 부분이 코로나가 뜨겁긴 더 뜨거운데 밀도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밀도가 당연하게도.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럼 적은 입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건 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항성님이 자기 반성식으로 항성이니까 왜 뜨거운 건지 추론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몰라요. 이번에 파커가 이제 그걸 조금 어느 정도 밝혀냈기를 힌트를 기대하는 조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자,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태양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2부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태양은 도대체 왜 빛날까? 태양이 블랙홀한테 먹힐 수도 있을까?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 정말 어떻게 보면 유아스럽다 싶을 수 있겠지만 진지하게 파고들면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꽉꽉 눌러서 우리가 태양에게 직접 항성님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2부 놓치지 마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